이제 첫 번째 직원분들이 이제 입사하게 되면 받아놔야 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5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근로계약서가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비밀유지 서약서, 근로자 명부, 시용직원 평가표 이렇게 이제 5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입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근로계약서인데요. 근로계약서는 노무사님 이게 그 5가지를 무조건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의무가 있고 또 이제 의무가 아닌 서류가 있거든요. 권장이라는 거죠. 그렇죠. 5개는 웬만하면 받아놓은 게 좋다. 예, 그래서 제가 요거 이제 요 다음 넘기면 하나하나의 이제 양식들이 나오는데 그때 이건 의무다, 요건 권유다, 요건 이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근로계약서인데 근로계약서는 여기 이제 급여 대장하고 그리고 근로계약서 따로 뒤쪽에 설명을 드려놨으니까 요건 뒤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인데 요거는 의무예요. 그래서 직원분들의 이 주민번호 같은 것들이 개인정보의 일환이어서 이거를 회사가 나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동의를 직원마다 받아두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입사하게 되면 한 번 받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아까 이제 근로계약서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비밀유지 서약서라든지 받을 때 같이 한꺼번에 서명을 받으시면 되죠. 그럼 이거 파일로 주나요? 안 그럼 저희가 이거 복사해서 쓰는 건가요? 파일로 줘요? 보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유지 서약서는 이건 의무는 아니고 이제 권장 사항인데 뭐냐면 내용이 이제 내용 아시죠? 요거는 직원분들이 근무하게 되면 회사의 문서 기록, 뭐 그 비밀 정보, 영업 정보 같은 것들을 이제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퇴사하게 되면 그걸 이제 회사에 반환하고 만약에 이제 이런 비밀유지 서약을 위반한다라고 하면 이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제 서약을 받아두는 건데 사실 이거는 이제 어떤 심리적인 좀 강제 그런 부분들이 좀 강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안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재직 시에는 이걸 가지고서 이제 징계를 할 수가 있지만 회사에서는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되니까 그거는 따로 민형사적인 어떤 뭐 손해배상 청구 등을 별도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권장 사항으로서 회사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받아둘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또 이제 근로자 명부인데 이건 의무예요. 그래서 사원 카드 같은 거죠. 그래서 한 명당 개인의 직원들의 인적 사항을 여기다 메모를 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서류들은 보존 연한이 3년이어서 퇴사하고 나서도 3년 동안은 보관을 하고 있어야 돼요. 전부터 궁금하던 게 이런 해고일이나 퇴직일은 사실 사전에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공란으로 놔두면 되는 건가요? 그럼요. 처음에 이제 입사할 때 가지고 있는 인적 사항을 메모해 두시고 해고일이나 퇴직일 등은 이런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 이제 메모를 해 두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 적격성 평가서는 이거는 그 수습 기간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정직원인 경우에는 이걸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떨 때 쓰냐면 여기 이제 근로계약서에 보면 이렇게 시험기간이라고 해서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기간, 그래서 신입이든 경력이든 보통 3개월을 두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기간으로 근무하다가 우리 회사하고 부적격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본채용을 안 할 수 있는데 본채용을 안 한다고 하는 거는 이제 해고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해고는 제한이 많이 따르니까 이렇게 이제 항목별로 평가를 해서 우리 회사하고 적합하지 않으면 본채용을 안 할 수 있다라는 근거 서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수습을 두고 정규직 전환을 시킬 때 업무 적격성 평가가 떨어지면 그냥 정직을 알고 이제 사직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강제적인 걸로 하면 원래는 제가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평가서를 이용해서 한다면 이제 그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수습 기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해고를 좀 정직원보다는 폭넓게 해주는 거. 첫 번째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에 그 해고를 좀 더 폭넓게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게 수습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건부 채용, 서로에게 조건부 채용. 적합하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됐을 때 채용을 하는 거니까 적합하지 않다라는 이제 근거가 되는 건데, 근데 이 업무 적격성 평가서에 의해서 일정 점수가 안 되는 것만 가지고서 100%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추가적인 어떤 경고라든지 견책이라든지 이런 업무에 부적합한 부분들을 그동안 이제 수습 기간 동안에 평가를 좀 한 부분들이 같이 더해져야지 크게 문제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다른 근거자를 주의를 준다거나 예. 아니면 뭐 사유서를 받는다거나 예. 라고 해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별도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재직 시인데요. 재직 시는 이 서류의 중요도는 다른 서류보다는 많이 좀 떨어져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근태 관련한 부분인데요. 뭐 지각이나 조퇴, 외출, 결근, 휴직, 복직, 뭐 전직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이거를 사유서를 받거나 회사가 그 직원한테 요청해서 받거나 아니면 가령 사업장이 서울에도 있고 뭐 대전에도 있다라고 하면 부서를 변동할 때 변경할 때 동의서를 받아두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향후에 어떤 징계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로 쓸 수도 있고 또는 미리 동의를 받아둬서 나중에 어떤 뭐 문제를 좀 제기하지 않게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일괄적으로 모든 직원에 대해서 쓰실 필요는 없고요. 그 직원들이 좀 개선이 안 된다거나 근태가 그런 경우에 좀 가볍게 주의를 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다 있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이제 활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 연장 근무나 휴일 근무 확인 대장은 이게 이제 직원들이 뭐 평일에 8시간을 초과한다거나 내지는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럴 때 근무를 한다거나라고 했을 때 자발적인 근무를 할 수도 있고 내지는 교통이 막혀서 일찍 올 수도 있는데 일찍 오고 늦게 가는 거를 다 나중에 또 내가 초과 근무를 했다라고 해서 또 별도의 그 연장 수당 등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회사는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직원이 연장 근무나 휴일 근무가 꼭 필요한 경우에 미리 신청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네. 좋네요. 그래서 내가 일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별도의 연장 근무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그 시간에 대해서만 별도의 연장 수당이라든지 휴일 수당을 지급하는 거죠. 네,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렇게 일이 많은 경우에 신청해라.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자발적인 연장 근무나 자발적인 근무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 시간에 다른 업무를 또 본인이 개인적인 할 수도 있으니까. 어떤 그쵸 뭐 인터넷 서핑 등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회사가 또 나중에 서로 불명확해서 그렇죠. 또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또 어려움에 처해야 되는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만약 이거를 확인대장을 사전 신청을 해서 결제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만약 근로자가 연장 근로수당을 요청을 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저희는 이거를 결제를 받지 않지 않았냐, 나는 허락한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연장 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지급 안 해도 된다는 건가요? 가능하죠.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대신에 이제 직원들한테 이제 충분히 사전 공지를 해야죠. 그렇죠. 네, 우리 회사는 연장 근무나 휴일 근무를 할 때는 이렇게 확인 대장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 근무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연장 수당을 준다. 그냥 이 자체를 이런 회사 입구나 뭐 대표이사실이 아닌 많은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휴게시설 위치에다가 취업 규정서를 위치해 놓고 사진 하나 찍어 놓고 근로계약서 같은 데에다가 그 취업 규칙은 모든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다라는 내용 그쵸? 그 있잖아요. 그쵸? 그거 체크해서 사인 받아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서류적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직원들에게도 우리 회사 방침은 이러하다라고 충분히 공지를 해서 알아둔 상태에서 적용을 하는 게 그렇죠. 향후에 이제 또 그렇죠. 뭐 내가 일이 분쟁은 많아서 안 생기는 게 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공지하고 알겠습니다. 열람을 하고 사전에 그런 조치들이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퇴직금 중간정산은 이게 2012년도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가 됐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만 퇴직금을 주게끔 되어 있고, 그런데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들이 뭐 주택구입이라든지 전세자금이라든지 뭐 장기요양, 파산, 회생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큰 돈이 들어가는 경우는 직원들이 신청할 수 있죠, 중간정산을. 그런데 신청한다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회사가 지급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급 여부는 회사의 재정적인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요건인 경우에만 중간 정산이 가능하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주택 구입이나 이런 전세금 이런 것들은 근로자만이 아는 거잖아요. 근로자가 예를 들어서 허위로 실제 주택 구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중간정산을 요청했는데 회사에서는 중간정산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앞서서 2012년 7월부터 개정안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너네가 실제 주택 구입이 아닌데 정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서류들을 제출을 해야 돼요. 뭐 매매계약서, 뭐 임대차 도와주기, 계약서, 그다음에 의사 진단서, 뭐 법원의 확인서, 이런 것들을 제출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퇴직금 제도가 아니고 DC나 DB인 경우에도 중간정산의 사유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서류들을 퇴직연금 사업자에다가 매매계약서를 꼭 제출을 해야지만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거를 직원이 허위로 작성했다. 그럼 뭐 그것까지 확인하기가 그렇죠. 그거는 뭐 어려울 수 직원이 있죠. 허위로 쓴 거니까. 네,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나중에 이제 회사에 뭐 어떤 면책 사유는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근거 자료는 받아야 된다는 그럼요. 말씀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퇴사할 때인데요. 퇴사할 때가 사실은 더 중요하죠. 입사할 때보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사직서와 예. 해고통보서가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여기 사직서에도 사유 중에 하나가 권고사직이 있어요. 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했는데 직원이 동의하는 거예요. 네. 합의가 되는 거니까 그때는 사직서를 받으면 돼요. 근데 이제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고 해고인 경우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실업급여 면에서는 권고사직과 해고가 동일하지만 근데 근로기준법상에서 권고사직과 해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권고사직은 이렇게 본인이 개인적인 사정에 퇴사도 있고 권고사직도 있지만 이제 서명을 하면 요거는 해고가 아니니까 회사가 어떠한 의무를 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서면 통보를 해야 된다거나 30일 전에 해야 된다거나 해고 예고를 해야 된다거나 이거 적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해고 통보는 직원의 의사에 반해서 회사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거니까 해고 시기하고 해고 사유를 적어서 30일 전에 서면 통보, 그래서 보통 내용 증명 발송하고 해고 사유도 그 귀책 사유가 아주 중대해야지만 해고 사유로서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고 통보를 할 때는 상당히 유의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근데 잠깐 여기에서 이 사직원을 이제 신청인은 어차피 직원 근로자 그렇죠. 본인이잖아요. 이 날짜는 이제 자기가 쓸 거고 네. 이거는 이제 직원이 제출을 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승인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오늘인데 뭐 이번 달 뭐 앞으로 뭐 한 일주일 내에 그만두겠다 해서 신청일은 오늘이지만 뭐 퇴사를 뭐 그때쯤 하겠다 해서 우리는 그거 반려한다라고 하면 뭐 반려 서류를 뭘 따로 줘야 되나요? 그거는 반려 서류를 따로 주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직서를 제출하면 직원은 이제 퇴사의 의사를 표시한 건데, 그렇죠. 그럼 회사가 이제 그 직원의 사직 의사 표시를 수리한 다음에 바로 또 그거를 그 의사를 수리해줘야 되느냐, 뭐 인정을 해줘야 그렇죠, 되느냐 그렇죠. 문제인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이제 민법 규정으로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정확하게는 그 660조, 660 몇 조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퇴사 의사를 표현했을 때 1일 임금 지급기까지는 수리를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최소한 한 달 정도 되거든요. 한 달 정도는. 그래서 인수인계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사항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직 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 길게 사직 수리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 한 달 정도로 정도. 보고 그래서 만약에 그때 이제 내가 승인을 안 했는데 퇴사한다, 출근 안 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 무단 결근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또 이제 급여 지급을 안 할 수 있는 거고 또 퇴직금의 일정 부분 또 적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고 통보가 이제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금품청산 확인서는 꼭 받지는 않으셔도 되고 다만 이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다음에 이제 사대보험 정산도 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14일이 좀 짧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합의해서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직원한테
야, 사대보험 정산도 해야 되고 하니까 다음 달 급여 지급일에 한꺼번에 처리해 준다라고 동의를 구하면 뭐 가능한 거죠. 그리고 급정산을 하기 전에 굳이 받진 않아도 이렇게 계산한 근거가 있고 또 지급 근거가 있으면 굳이 받진 않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취업 규칙인데요. 취업 규칙은 이게 복무 규율이죠. 근무 규율. 그래서 직원들이 이 신고 의무는 직원들이 10명 이상인 경우에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직원이